이런 이제 고집처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뭔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메모리라든지 SSD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발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하실 이 옵테인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네, 저거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옵테인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한 20년 한 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메모리의 어떤 발전 역사를 보게 된다면, 네네. 뭐 플래시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년 넘게 들어온 새로운 기술이 없었어요. 네네. 그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좀 메모리를 위한 소자를 저희들이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기술이라는 네.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인텔이 발표를 했는데, 아, 네. 그것에 저희들이 네. 이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네네. 모든 것을 통해 총합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옵테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오늘 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좀 이렇게 그 HPC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주도한 것이 바로 이제 방금 제가 소개드린 인텔 이제 옵테인 기술이 되고요. 이것이 과연 이제 HPC 환경에서 어떤 이제 변화를 일으킬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저희들이 HPC 분야에서 어떤 커다란 하나의 어떤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이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텔 이제 확장형 시스템 프레임워크, 영어로는 이제 스케일러블 시스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텔이 HPC 분야, 컴퓨팅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하는 어떤 저희 인텔의 가장 어떤 커다란 청사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HPC에서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조금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HPC 하면 가장 먼저 딱 드는 게 고성능이라는 거 알겠는데 어렵다, 뭐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전문가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많은 이제 어려움 중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면 뭐 그 성능을 이제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솔루션 또는 이제 사용자 모델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HPC 하면 나는 과학 기술을 위한 뭔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 사용하는 거로만 봤는데 요즘 뭐 머신러닝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시화도 있게 되고 뭐 빅데이터도 있고 이것이 다 고성능 컴퓨팅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HPC 아닌 분야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HPC 분야에서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제한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도 좀 이제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문제를 HPC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인텔의 어떤 방향, 아키텍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케일러블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만한 뭐 몇 노드에 해당하는 소규모 클러스터부터 시작했고 뭐 수천 수만 노드에 하는 것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이제 HPC 구성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뭐 컴퓨팅도 있게 되고 메모리 스토리지도 있게 되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제 패브릭 인터커넥션 솔루션도 있게 되고 근데 HPC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한 번에 싹 잘 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부품도 있고 기술도 다양하고 제품도 많고 거기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같이 하나로 해서 다 타이트하게 좀 더 밀접하게 인테그레이션 더 이제 집적화시키고 이것들을 이제 테스트해서 고객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고객들은 시스템 하나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제공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인텔의 이제 확장형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이제 계속해서 뭐 40년 넘게 돌아 컴퓨팅에서 혁신을 계속해서 이루어왔죠. 아직도 이제 많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뛰어넘는 그런 것을 지속을 해왔는데 재미나는 것은 이제 가운데를 이제 보게 된다면 다양한 이제 어떤 그래프의 성장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CPU는 엄청 빠르게 되고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메모리, 패브릭, 스토리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덜 이제 빠른 그런 속도로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더 빠르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전체적인 시스템,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더 긴밀히, 더 밀접하게 인티그레이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CPU 안에 뭐 캐시도 넣었었고요. 그 뭐 메모리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코어도 넣고 그래픽도 집어넣고 뭐 새로운 이제 메모리도 이제 집어넣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높은 성능을,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성능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메모리하고 이 스토리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쭉 이제 메모리의 어떤 발전 역사를 이제 보게 된다면 뭐 초기 뭐 램 뭐부터 시작해갖고 중간에 뭐 SRAM, DRAM, 뭐 EPROM 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래시롬 있은 다음에 한 20년 넘게 동안 어떤 메모리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새로운 메모리 소자를 이제 개발을 한 것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메모리 소자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20년 넘게 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인텔 3D 포인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플래시처럼 비휘발성인 그런 이제 장점을 제공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기존의 뭐 메모리, DDR 같은 메모리에 준하는 빠른 이제 속도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낸드보다 무려 이제 1000배나 빠른, 뭐 1000%도 아니고 1000배나 이제 빠른 그 정도의 성능과, 그리고 이제 그 플래시 하게 된다면 뭐 SSD나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비트나 그 특정한 영역이 조금 이제 죽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써야 뭐 3년 이상을 뭐 쓰기 어려운,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 되면 특정한 기간이 넘게 되는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00배 이상 인디어런스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덴시티도 그냥 10배 이상 이제 디램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건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의 하이어키를, 계층을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우측 이제 피라미드 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제 DIMM이 있고요. 그리고 옵테인 SSD가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CPU가 이제 가장 빠르죠. 그렇지만 용량은 좀 작고, 그에 비해서 이제 DDR은 용량은 좀 많지만 조금 더 이제 레이턴시나 그런 쪽은 좀 더 증가가 되는, 뭐 낸드, SSD, 하드디스크를 가면 갈수록 용량 커지는데 속도는 훨씬 더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DDR하고 SSD, 기존의 SSD 보면 이게 한 1000배 정도의 이제 속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용량은 이제 많게 되지만,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이 갭을 메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을 통해서 DIMM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DDR DIMM,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SD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 이제 차를 보면 이제 SRAM하고 DRAM 정도 보면 레이턴 시간 뭐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SSD로 이제 가게 된다면 그 DRAM보다 거기서 한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SSD에서 그 다음 가면 그만큼 이제 속도가 뭐 1000배 단위의 어떤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DRAM하고 SSD 가운데를 3D 크로스 포인트 기반의 뭐 SSD 그 옵테인으로 해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 가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장표가 되는데, 그 HPC 쪽 분야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컴퓨팅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플랫폼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 CPU는 이제 계속해서 아까 그래프 보여드릴 때 그래프 CPU는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데, 그에 반해서 메모리, 뭐 스토리지, 뭐 소프트웨어, 인터커넥션 쪽은 상당히 좀 느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면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게, 거기에 대안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어떤 스토리지 영역을 CPU하고 좀 더 가깝게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메모리도 보면 CPU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도 CPU 안으로 메모리를 이제 집어넣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DDR 사용하는 메모리가 좀 비게 되죠. 그럼 그 비는 자리를 DDR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 기반의 DIMM, 그거는 플래시처럼 이제 비휘발성이 되면서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메꿀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단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능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스토리지 쪽도 이제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는 가장 밑에 이제 페로라이 시스템 쪽으로 해서는 이제 시스템 밖에 있게 되고 완전히 이제 별도의 이제 스토리지용 뭐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용 별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이제 스토리지를 위한 이제 버스트 버퍼 스토리지로 해서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한 단계 올리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성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HPC 플랫폼 전체적인 성능을 뭐 그냥 뭐 1-20%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이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내에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바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연구하는 분야, 사용하는 그 분야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더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이쌤, 그 요새 보면 랜드 플래시도 3D 랜드 플래시라고 그러고 오늘쯤도 3D 크로스 포인트 SSD지 않습니까? 3D는 도대체 왜 붙인 겁니까? 3D는 어떤 의미인가? 3D. 3D는 말 그대로 이제 3차원이죠. 네네네. 3차원이 그렇죠. 즉 기존에 이제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적층을 한다는 네네. 개념으로 해서 뭐 평면 XY 쪽에서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 네네. Z 축으로도 계속 네네. 올라가죠. 그래서 네네. 이제 3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3D 랜드, 뭐 네네. 3D 뭐 이런 쪽이 뭐 개념은 네. 동일하다고 네. 볼 수가 자, 그러면 있겠습니다. 3D 랜드하고 예. 3D 크로스 포인트하고 예. 뭐가 가장 다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그 소자가 틀리게 되고요. 소자가? 그 소자라면 네. 이제 그 한 비트를 저장하는 네네네. 그 방식이 이제 틀리게 돼요. 전혀 이제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3D 플래시라도 그건 플래시가 되고요. 네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플래시를 통해서 적층하는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용량을 더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소자 자체가 달라져서 저장하는 비트를 저장하는 그 과정이 이제 틀리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뭐 네. 1000배까지 빠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비트를 저장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네. 뭐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네요. 예. 네. 물질도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거는 아직 그 공개를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았어.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